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스페셜하고 독특한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강의가 원래는 교육공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다루는 그런 전공 영역인데요. 교육공학은 전통적으로 시청각 교육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영어로는 오디오 비주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오디오라는 거는 이제 라디오 혹은 MP3와 같이 이제 음성만 나오고 음악만 나오는 그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이고요. 비주얼 테크놀로지는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V 방송 혹은 영화 혹은 요즘에 유튜브 그런데 이 영화나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매체는 사실은 이미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디오 비주얼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그래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저는 특히 사진 찍거나 혹은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나름의 이 훈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쭉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삶의 일상을 순간순간 포착하는 이 스킬이 상당히 우리의 행복감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방법 1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리가 길게 나오도록 찍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시죠. 자, 5월 가정의 달 사진 찍을 일도 많은데 네. 사진의 구도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진의 생명은 구도다.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꿀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분선만 지키면 무조건 잘 나온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오른쪽에 저희 집 큰아이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그리고 왼쪽에는 막내입니다. 자, 사진의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 사진 먼저 보시죠. 3등분선이라는 게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제가 다시 화면에 올라와서 설명드릴까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세로로 3등분, 가로로 3등분을 했죠? 그러면 위에 3등분, 3분의 1 선에 지평선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3분의 1 선에 우리 애기의 모습이 딱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가로 3등분선, 세로 3등분선이죠.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3등분선의 교차 지점에 우리 둘째 아들의 얼굴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우리 첫째 딸아이의 치마 끝자락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일까요? 자, 지금 우리 아들의 얼굴이 강조되고 우리 딸의 치마 끝자락이 강조되면서 이 공간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 것 같은 그러한 이 봄 기운이 완연한 잔디밭의 느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서 아주 싱그러운 우리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살아나는 이런 구도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를 교차점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힌트를 얻으셨나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어디가 교차점인가요? 네,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3분의 1선에 그네가 보이시죠? 그쵸? 자, 이렇게 구도를 맞췄습니다. 사진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는 이게 여백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공간이 멀리 있어서 이 장소의 공간의 느낌도 살려주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효과입니다. 3등분선, 이거 거의 마술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3등분선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 큰 딸아이의 졸업식 사진인데요. 예, 졸업을 맞이해서 행복한 이 코와 입 부분이 강조되면서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죠. 자, 교차점에서 벗어난 부분은 그러면 모두 배경 효과가 됩니다.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교차점에, 그리고 그 교차점을 벗어난 부분은 모두 배경 효과가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 가족이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가족은 이 전체 사진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배경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포인트는 뭘까요? 밀려 들어오는 파도의 끝자락, 그리고 수평선이 아니라 구름, 이 구름이 포인트입니다. 그쵸? 이 사진의 구도를 잡아주는 부분은 밀려오는 파도의 끝자락과 그리고 위에 구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가운데 배치해서 이 배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가족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한 이 정도를 잘라내요. 자, 이 부분을 잘라내면 그러면 3분의 1, 이 3등분선을 그었을 때 오른쪽 3분의 1선에 아빠가 위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족을 이끌고 있는 아빠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강하게 어필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구도를 잡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수평선이 구도를 맞춰주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큰 공간을 살려주는 여백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인 거죠. 우리는 이 인물과 함께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게끔 이 사진이 찍혀 있는 거죠. 누구나 이 사진을 보면 멀리 수평선을 보면서 그 넓은 하늘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의 포인트는 교차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죠. 이 거대한 물방울, 물풍선을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나타내는 이 손목,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마치 내가 이 물풍선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사진에 있는 주인공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감정이입, 그 느낌을 전달받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사진입니다. 자, 이제 구도선 잡아보면 이렇게 되죠. 상당히 안정감이 있죠. 저 5사람은 배경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게 구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 제가 교차점에서 벗어난 부분은 배경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 사진에서 이 아침에 떠오르는 이 해는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배경일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사진은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그 숙소에서 광안대교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구도를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침에 떠오르는 저 해는 구도의 그 교차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저 해는 이 전체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배경 효과입니다. 그럼 이 사진의 주인공은 광안대교가 되겠죠. 네. 자, 이 사진은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이에요. 정주희 아나운서라고. 저하고 이제 인스타그램 친구여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시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되게 예쁘죠. 그런데 뭔가 약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을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기 전에 구도를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약간 부담스러운 이유는 인물이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을 잘라낼게요. 자, 그러면 구도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교차점에 여기 이렇게 V하고 있는 요 손 모양이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연못과 이 땅을 경계선을 지어주는 요 3분의 1선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저 뒤에 연못, 저 배경이 펼쳐지면서 뭐랄까요? 원근감도 살려주고 공간 감각도 살려주는 그런 효과죠. 자, 이러한 사진입니다. 훨씬 낫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자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역시 구도를 맞추면서요.
그러면서 이 인물이 향하고 있는 각도로 공간을 살려주는 거죠. 자, 이 사진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본 사진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게 원본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이렇게 잘라내거나 혹은 이렇게 잘라내는 게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중요한 그 어필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배경은 이 포인트를 훨씬 더 메시지를 강하게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잘라서 구도를 맞추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예시를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이분도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인데요. 교생 실습을 나간 거예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을 나간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되게 예쁘죠? 학교가 되게 예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아쉽게도 여기가 이제 얼굴인데 얼굴이 전체 구도에서 보면 딱 중간에 있어서 약간 우리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우리 뇌에서 약간 혼선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사진을 이렇게 잘라보면 좋습니다. 지금 구도가 안 맞는다는 거고요. 사진을 위에를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요 교차점에 얼굴이 오죠. 네. 아까보다 훨씬 보기에 편한 사진이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딱 맞고요. 그래서 이 인물과 우리가 시선 교환을 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도선을 볼까요? 요 교문, 요거 3분의 1선 맞고, 그리고 이제 상하로 잘랐을 때 요 교차점에 얼굴이 위치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이제 맞춰보세요. 다음 사진의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짠. 자, 이 사진의 포인트. 이 포인트를 찾으려면 3등분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디가 포인트였나요? 여기 하고, 여기 신발이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왜 여기가 포인트가 됐느냐?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저 멀리 여기 수평선 보이시죠? 보통은 이 수평선을 위에 3분의 1선에다가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그 룰을 깨고 이 여인의 어깨선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어깨 너머로 저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게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쪽 교차점에 있었던 요 샌들,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효과일까요? 이 샌들에 우리 시선을 유인해서 지금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여인, 이 주인공의 느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깨선 넘어 같이 저 앞을 바라보게 하면서 동시에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느낌을 살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진 구도 너무 잘 맞죠? 일단은 오른쪽 아래 교차점에 주인공의 머리가 있고요. 모자. 그리고 왼쪽 3분의 1선에 이 대문과 이 건물의 벽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물이 이렇게 작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구도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선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 피사체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동감을 주고요. 이 에드벌룬,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배경일까요? 그렇죠. 배경입니다. 구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뒤에 전체 공간을 살려주고 이것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교차점에 에드벌룬이 만약 이쪽에 와 있었다거나 이쪽 교차점에 위치한다면 우리 시선이 에드벌룬으로 가면서 마치 에드벌룬이 주인공인 사진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사진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죠. 아기의 오른쪽 눈, 그리고 아기를 감싸고 있는 든든한 아빠의 손.
아기의 눈, 아빠의 손. 이 두 교차점이 이 사진의 그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기의 눈, 그리고 이쪽 모서리가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이 역삼각형 구도로 이 사진의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구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역삼각형. 자, 이 사진은 생일 축하 사진인데 우연히 대충 찍은 것 같은데도 맞죠? 이쪽 교차점에 케이크의 촛불, 그리고 여기 행복해하는 주인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이 사진 구도 정확히 맞죠? 그리고 이쪽 포인트에 이 아파트 우뚝 솟은 건물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희한하게 잘 맞춰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흔한 우리 생일 파티 사진이죠? 어때요? 구도 잘 맞죠? 3분의 1선에 두 인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아래 3분의 1선에 뭔가 이 사진의 구도가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셀카를 많이 찍는데요. 잘 보세요. 3등분선에 요 눈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크게 찍는 사진을 찍을 때는요, 이렇게 인물 사진 크게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는 반드시 두 눈 중에 눈 하나가 이 교차점에 맞아야, 그래야지 우리는 이 인물과 시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과 시선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우리 이 학생인데요. 제 강의 듣는 학생인데요. 왼쪽 눈과 시선 교환을 하는 거죠. 이 사진의 포인트 아시겠죠? 여기 3분의 1선, 그리고 이 풍선이 교차점에 있어서 풍선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쪽 아래 우리 막내, 오른쪽 위에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배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지금 이 주리를 들고 있는, 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주인공이죠. 이 표정. 그리고 교차점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아기와 우리 집사람은 배경 효과입니다. 우리랑 같이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관조하고 있는 그 효과를 살려주면서 주인공은 우리 첫째, 둘째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3분의 1선에 우리 큰아이를 배치시키니까 이 걸어가는 사진인데도 자연스러워 보이죠? 혹은 왼쪽 3분의 1선에 우리 집사람을 배치했더니 역시 구도가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도 맞출 수 있어요. 자, 위에 3분의 1선은 요 멜론 빙수가 잡아주고요. 아래 3분의 1선은 뭐가 잡아줄까요? 요 봉투에 꼭지점이 그 3분의 1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이런 사진 예쁘면 막 이렇게 커피, 케이크 이런 거 놓고 이렇게 사진 찍으실 때요. 이런 구도를 고려해서 찍으면 작품이 되는 거죠. 자, 아래 3분의 1선에 요 네 가지 액세서리를 배치한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잘 보시면 이 소실점이 다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 3분의 1선에 이 스타벅스의 요 스트로우가 3분의 1선에 걸치게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정물 느낌이 대충 찍은 것 같지 않고 되게 뭔가 되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작가가 찍은 사진처럼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3분의 1선 우리 아이 배치했죠? 그리고 얼굴 교차점에 와 있습니다. 자, 왼쪽 3분의 1선에 이 쭉 뻗은 우리 아들의 벚꽃을 잡으려고 뻗은 이 모습이 왼쪽 3분의 1선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교차점이 어딘가 잘 보세요. 교차점이 이 손이 아니라 뻗은 손입니다. 벚꽃을 잡아보겠다고 귀여운 이 작은 키에 잡겠다. 이게 손을 쫙 뻗는 그 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뒤에 공간이 넓은 이유가 이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구도입니다. 자,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나요?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3등분선이 보이면서 구도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 꽃대. 이제 이 제비꽃이에요. 제비꽃의 꽃대가 3분의 1선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꺾어지면서 포인트, 그리고 제비꽃이 위에 3분의 1선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의 눈높이 시선과 정확하게 맞도록 잡은 겁니다. 사실은 이 제비꽃이요, 얘예요. 우리 아들이,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제비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비꽃을 발견한 거예요. 딱 하나 피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가리키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클로즈업한 사진이 아까 방금 보신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구도가 교차점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요 손, 가리키는 손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제비꽃은 벗어나 있으니까 주인공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의 얼굴도 주인공이 아니죠.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주인공을 시키지 않고 이 제비꽃을 발견해서 이 봄의 느낌을 살려주는 그 분위기를 찍은 겁니다. 만약에 요 3분의 1선에 우리 아들의 눈이 왔거나 아니면 이 손이 더 정확하게 교차점에 와 있거나 하면 메시지가 그 제비꽃을 발견해서 신기해하는 우리 아들의 느낌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메시지가. 근데 이것은 이 자체로 제비꽃이 피어있는 어느 봄날 한순간의 느낌을 그냥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 찍은 것입니다. 자, 코스모스를 바라보는 우리 딸의 눈이 주인 포인트죠. 단풍을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의 눈이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꿀팁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팁인데요. 다리를 길게 찍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인데요. 제 스마트폰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제 모습도 이렇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찍으면 다리가 길게 나오고요. 어떻게 찍으면 다리가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네,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잘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떻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떻게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길게 찍으려면 이 사진을 이렇게 앉아서 밑에서 위로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찍으면 다리가 길게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리가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높이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어떻게 이 각도를, 구도를 잡느냐가 다리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찍으면 다리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찍으면 다리가 길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찍으면 다리가 짧아집니다. 어떻게 찍은 거예요? 요 밑에 요 다리 이게 지금 이게 구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카메라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할 때 요게 지금 이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요 화면 사진 찍히는 이 사각형의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의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 공간을 여백으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 아래 여백이 공간이고요. 위에다가 인물을 배치한 거죠. 그럼 다리가 짧아져요. 그리고 자, 이 사진은 이 프레임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를 빈 공간으로 살려두고 인물을 아래에다 배치한 겁니다. 발끝이 밑에 오게끔 한 거죠. 그럼 다리가 길어집니다. 제가 실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인물인데요. 같은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인데 밑에 여백을 두니까 머리가 커졌죠. 위에 여백을 두니까 다리가 길어졌죠. 바로 이 효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방금 보셨던 그 인물이죠.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어주려면 이게 사진 찍어주고 우리가 괜히 욕먹는 이유는 이렇게 찍어버리면 엄청 욕먹죠. 이렇게 찍으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겁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공간인데 밑에 여백을 둔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우회 여백을 둔 사진입니다. 이 인물의 변화를 잘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여백을 두면 이렇게 되고요. 우회 여백을 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여백을 두면 머리가 커졌죠. 자, 제가 위에 여백을 두는 사진을 넘기면 머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실까요? 자, 다리가 이렇게 짧죠? 자, 이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네, 위에 여백을 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스마트폰, 모든 스마트폰의 요 렌즈 있죠, 렌즈. 이 렌즈가 광각 렌즈입니다. 광각 렌즈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넓게 이걸 화면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도가 이렇게 넓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렌즈의 특징이 뭐냐? 이 사진에 이 프레임에 요 가 쪽으로 갈수록 사진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옆으로 가면 이게 이 화면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가 가장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이 가 쪽으로 갈수록 사진이 쭉쭉 늘려집니다. 이게 광각 렌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다리는 길어지는 거죠. 반면에 위에 쪽에 붙은 이 얼굴도 길어지는 겁니다. 요 달걀형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얼굴이 길어져서 달걀 모양이면 물론 그것도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이렇게 다리가 길어지는 게 훨씬 보기가 좋지 않을까요? 자,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서 다리를 길게 찍었어요. 다리를 길게 찍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팁이라고 알려드린 그 3등분선 구도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인물이 가운데 있고 머리도 위에 보면 이 3분의 1 선하고 안 맞잖아요. 교차점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리도 길게 나오게 하고 그 3등분선 구도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보면 3등분 구도가 딱 맞죠. 이번에는 인물을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인물이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인물이 배경 효과입니다. 이 사진을 오른쪽이나 왼쪽을 잘라내면 돼요. 아까보다 훨씬 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되죠. 이때는 이 인물이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잘라내지 않고 인물이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전체 분위기 속에 인물도 분위기에 일조하는 배경 효과였다면 이 상태에서는 인물이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이제 우뚝 서는 거죠. 자, 그렇게 구도를 잡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팁.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자. 좀 민망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까 교사행복대학 1박 2일 워크숍이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트레킹 워크숍이었는데 거기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이제 몸 푸는 운동을 하면서 이게 요가 매트 깔고 누웠는데 제 얼굴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제 얼굴이 뭐 잘난 얼굴도 아니고 이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누워서 보이는 이 눈이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죠. 이겁니다. 밑에서 올려다 보이는 소나무. 자, 이렇게 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누워야지만 하늘을 찍는 게 아니라, 자, 이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해서, 그러니까 위에 나뭇잎도 너무 싱그럽고 막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꼭 셀카를 이렇게 거꾸로 찍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혼자 찍는 것도 좋지만 여러 명이 얼굴을 맞대고 찍으면 환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놀라운 팁인데요. 자, 때로는 스마트폰을 거꾸로 해서 찍어보자. 자, 이 스마트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려다 찍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찍을까요? 보통 스마트폰은 렌즈가 위에 붙어 있어요. 이 카메라 위에 혹은 요쯤에 붙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는 자,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찍으면 렌즈가 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찍냐면 그냥 이렇게 찍을 것 같으면 돌리나 이렇게 찍으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땅바닥에 붙여서 사진을 찍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사진요. 멋지죠? 또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올려다 찍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이 은은한 느낌이 고스란히 살면서 되게 신비한 느낌을 주죠.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사장에 있는 우리 애기의 사진입니다. 위에서 그냥 보통 이렇게 내려다 찍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찍으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의 느낌을 살려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은 그러니까 거꾸로 쳐다보는 얼굴을 찍는 것도 좀 색다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밑에서 찍으니까 어때요? 이 밑에 이 풀들이, 카메라 렌즈 앞에 있는 풀들이 은은하게 받쳐주면서 민들레가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민들레가 아닌 뭔가 정말 아주 이 강한 어떤 뭐랄까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확 솟아난 민들레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독특한 풀인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멋있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찍었을까요? 자, 이 스마트폰을 이 땅바닥에 요 이제 케이스가 있잖아요. 요 스마트폰 케이스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타이머를 돌려서 얼른 뛰어가가지고 딱 포즈를 잡고 찍은 이 셀카입니다. 이것도 셀카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왼쪽 구도에 요 풀꽃이 약간 무게중심 잡아주고요. 오른쪽에 제가 위치에 있어서 뭔가 되게 좀 사람이 되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는 사진일까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자,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자,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날카로운 이 코 끝이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배경 효과예요. 이 여인의 애기 엄마의 날카로운 코가 주인공이 되면서 나머지는 그 분위기를 결정해주는 효과입니다. 자, 이 사진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저 교차점에 있는 것이 이 남자의 눈이죠. 저의 왼쪽 눈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주인공이 되고요. 나머지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남자가 능력자예요? 아니면 이 여인이 능력자로 보이시나요? 남자가 능력자로 보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남자를 데리고 있으면 여자가 능력자라기보다는 이런 여인을 데리고 있는 이런 남자가 능력이 있나 본데? 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주인공으로 어필이 되면서 이 나머지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된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나 혹은 보잘것없는 이런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효과들이 이 남자의 이 눈빛을, 그 메시지를 더 강하게 살려주는 겁니다. 자, 위에 3분의 1선 어딘지 보이시죠?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애기가 주인공인데 뒷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 무거운 동생을 업고 있는 형아의 피곤한 눈.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뒤로 갔네요. 자, 그 다음 사진은 졸업 앨범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딸의 이 눈이 포인트이면서 동시에 요 교차점이 우리 애기의 손이 있죠. 누나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자기도 바라보겠다고 이 의자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볼 때 그 이 손이 이 사진에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향하고 요 손으로 요 아이도 이렇게 시선을 향하는데 실상 포인트는 이 눈과 이 손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 눈이 케이크를 바라보는 역삼각형 구도입니다. 요 포크는 일부러 살짝 교차점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만약 이 포크까지 교차점에 있었다면 사진이 조금 더 아마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을 텐데요. 하나 정도를 비껴가게 함으로써 이 눈을 메시지를 더 실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만약 이 포크가 여기 있었으면 이 눈빛 메시지가 약간 상쇄되는 거죠. 이게 분산되니까. 자, 다섯째.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 요령은 나한테 달려오면 그대로 찍으면 되는데요. 옆으로 달리는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자, 이런 사진은 어떻게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어린이날
뭐 가정의 달, 뭐 아이들 막 봄가을 막 뛰어다닐 때 사진 찍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진은 식상하잖아요. 가끔 막 이 역동적인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면 카메라를 그 달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 피사체의 속도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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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는 겁니다. 혹은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차차차차 하면서 연사 효과가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 걸 살리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인물은 선명하고요. 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느낌을 살려주는 이 포커스를 인물에 두는 방법. 같이 이동하면서 찍는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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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런 사진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초점을 이 앞에 나무에다 두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희미하지만 훨씬 더 깊이감이 느껴지고 공간 감각이 살아나면서 되게 좀 독특한 사진이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사진 많이 찍으시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런 사진도 많이 찍으실 수 있고요. 자, 이 머리 보세요. 이게 지금 휘청거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네도 높이 올라갔을 때 이런 포인트를 찍어줘야 살죠? 자, 이런 사진. 이거 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자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높이 떴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유단자입니다. 자,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사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땅바닥에 세워놓고 타이머를 작동시킨 다음에 혼자 제가 셀카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보시면 요 돌과 요 돌, 징검다리 사이를 펄쩍 뛰어넘는 우리 딸의 모습을 순간 포착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한두 장 정도는 있어줘야 이 가정의 달의 추억이 한껏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움직이는 사진이요. 이거는 아이를 매달리겠다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을 찰칵 찍은 겁니다. 이게 완성된 사진이죠. 이거 하나 찍으려고 하다가 순간 포착을 한 겁니다. 자, 해변가에 모래사장을 걸어가는 아이들. 네, 자, 여섯째, 실루엣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방법인데요. 역광. 특히 저녁에 해가 질 때 노을이 참 예쁜데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물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얼굴을 찍으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실루엣을 활용한 그 윤곽선을 찍는 겁니다. 가령 뒤에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찍으면 제가 까맣게 나오잖아요. 얼굴에다 초점을 두면 뒤에 해가 사라지고 그럴 때는 뒤에 해를 살리고 몸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얼굴의 이 윤곽을 살리는 거죠. 자, 이것은 지는 해를 배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점프를 뛰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들, 큰딸, 그리고 제 여동생,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는 고모가 되겠죠? 네. 자, 이것도 지는 해를 저희 집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아래 3분의 1선, 그리고 오른쪽 3분의 1선에 이렇게 위치해서 전체적으로 구도가 맞게끔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3분의 1선에는 이 소나무 가지 끝이 뻗어서 살짝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구도가 딱 맞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손은 가운데 있어서 포인트가 아니에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셀카의 역습.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다리 길어 보이는 사진이 가장 첫 번째 팁이라면 요게 두 번째 꿀팁일 것 같아요. 셀카 찍을 때 요령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 피아니스트예요. 제 강의를 수강했던 우리 한 학생인데요.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찍었는데 의도치 않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된 겁니다. 보세요. 자, 3분의 1 교차점에 우리 이 친구의 눈이 있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피아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소실점이 이 선을 다 따라가면 눈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이 구도 전체가 딱 보면 우리 학생의 얼굴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사진 찍힐 수도 있지만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자, 이 셀카는 구도를 보면 여기 이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강조되는 사진이죠. 이거 어떻게 보정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회를 좀 잘라내요. 그래서 우회 지금 제가 요만큼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도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시선이 이마에서 이 눈과 시선을 교환하면서 이마가 부각되던 것이 이렇게 좀 톤 다운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해요. 약점을 커버할 수도 있고요. 강점을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스마트폰이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주 잘 알아요. 이쪽을 여백을 두고 3분의 2, 3분의 1 선에 본인이 딱 서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잘했죠? 자, 이제부터 저의 셀카인데 좀 민망하지만 봐주세요. 자, 구도. 왼쪽 위에 제 얼굴을 배치시켜서 구도를 맞췄고요.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래 3분의 1 선을 그으면 이 보도 블럭하고 여기 이 잔디하고 여기에 조경하고 경계선이 되고요. 위에 3분의 1 선에는 하늘과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 그 구도를 잡아주는 거고, 왼쪽 3분의 1 선에 저의 눈과 코가 배치해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럼 이 셀카인데 균형이 잘 잡혀 있죠, 그렇죠? 원근감도 살고. 자, 이 셀카는 어떤가요? 왼쪽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한테 왼쪽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린 왕자가 타고 온 비행기입니다. 이거 합성 사진이 아니고 이거 실제예요. 이거 실제 어린 왕자 공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얘를 그 교차점에 위치하지 않고 약간 내렸잖아요. 배경이니까. 얘를 강조하지 않고 제가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찍은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그 영동고속도로의 덕평휴게소에서 찍은 건데요. 그 덕평휴게소 되게 크고 그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구도 잘 보이시죠?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자, 우리 딸의 얼굴과 활짝 웃고 있는 제 코와 입술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는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아이고. 네. 밑에 3분의 1 선에 요걸 맞췄는데, 요 계단 끝자락을 넘어서 저 깊이 있는 공간을 살려주는 이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주고요. 물론 당연히 이쪽에 여기가 주인공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얼굴을 크게 찍는 셀카는 구도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위에 3분의 1 선에 눈이 오고요. 아래 3분의 1 선에 턱이 옵니다. 제가 여기 구도선을 넣어놨네요. 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 두 개 중에 하나가 교차점에 온다. 그리고 아래 3분의 1 선에 턱이 위치하면 이 큰 얼굴을 크게 찍는 사진에 균형이 맞는 거죠. 반명함이나 증명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 배경을 보세요. 이게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출판 도시에 가면 지혜의 숲이라고 하는 가서 공짜로 이 수많은 책을 마음대로 마음껏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혜의 숲. 거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뒤에 이 책장을 보면 되게 높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가서 뒤에서 이게 딱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꺾어지는 직각 꺾어지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바로 요 3분의 1 선입니다. 제 머리 뒤에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요 선을 따라가고 요 선을 따라가면 거기서 만나겠다라는 게 느낌이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배경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막내 아들과 눈 맞추고 있는 아빠의 얼굴. 여기 제 눈 딱 이 교차점에 있죠. 네. 아이, 멋있다. 자, 이것도 셀카인데요. 어떻게 찍은 거냐면 요거 핸드폰 보이세요? 핸드폰으로 제 카페에서 이 옆에 거울이에요. 통유리. 그 거울 배경으로 저를 찍은 거죠. 자, 구도가 맞을까요? 정확히 맞죠. 구도가 맞을까요? 네. 맞죠? 봄날 우리가 사진 많이 찍는데 건질 사진이 별로 없잖아요. 구도를 맞추면 모든 사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구도가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포인트로 삼을지를 정한 다음에 그것이 3분의 1 그 교차점에 오게끔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맞추느냐고요? 모든 스마트폰은 요 3등분선이 나타나요, 편집할 때.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는 아예 촬영할 때부터 그 3등분선이 나타나게, 그 격자가 나타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폰은 편집할 때 그 3등분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 이렇게 구도를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의 포인트는 아빠죠. 아들을 배경 삼아서 아들과 둘이 미용실 갔다가 나오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이런 아들을 귀엽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들 옆에 싱글벙글 행복한 아빠의 그 미소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서울대학교 학생식당에서 2층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구도 아시겠죠? 이렇게 셀카인데 이렇게 찍은 건데, 이 뒤에 저 깊이 있는 그 1층 식당이 배경이에요. 되게 공간 감각을 살려주면서 당연히 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빠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우리 딸의 미소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대상으로 제가 특강을 갔다가 찍은 건데요. 처음에는 같이 단체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은 제가 주인공이지만요. 이 사진은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3분의 1선에서 좀 벗어나 있잖아요. 저 또한 배경으로 들어가면서 이 전체 분위기를 살려주는 사진입니다. 자, 셀카만 찍으라는 법이 없죠. 셀카의 셀카. 괜찮죠? 이런 사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진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의 포인트는 어딘가요? 네. 우리 딸의 이 눈, 이 셀카를 바라보면서 구도를, 지금 딱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는 우리 딸의 신중한 이 눈빛,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팁, 여백개미. 자, 3등분선이 밑에 있고요. 3등분선을 따라서 뭐가 있나요? 우리 아들의 그 눈, 코, 이렇게 쭉 있죠? 그럼 위의 공간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비워둠으로써 여백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얼굴들이 너무 내려가면 사진의 구도가 여백을 너무 살려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 구도를 맞춰줄 때 사진이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 눈높이하고도 맞다. 때로는 가려진 부분이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요. 네. 창경궁에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일본식 그 식당인데요. 거기서 있는데 우리 딸의 아이가 이 식당이 너무 예쁘니까 밖에 나가서 테라스에서 이렇게 하다가 창문 너머로 우리 엄마 아빠를 딱 쳐다볼 때 제가 안에서 딱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은은한 느낌이 있죠. 혹은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흑백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디테일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인물이 더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얼굴을 상당 부분을 잘라냈는데 보면 이게 눈썹만 살렸죠. 훨씬 더 있어 보이죠. 생략 효과입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을 생략했나요? 아빠를 생략했죠. 자, 이 배가 이렇게 나온 배불뚝이 아빠가 막 이렇게 이 후줄근한 청바지에 이렇게 다 나와서 사진을 찍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뒤에 살짝 가려주면 어때요? 자상한 아버지의 느낌만 살려주는 거죠. 그쵸? 자상한 아빠의 느낌만 살려줍니다. 디테일을 숨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이거 누구겠어요? 네, 저죠. 자, KTX 여행 중에 잠든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든 아기의 모습. 그러면 엄마의 따뜻한 그 포근함, 그 메시지가 살아납니다. 왜냐면 가렸기 때문에. 만약 이 사진을 더 크게 해서 엄마 모습이 다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그 느낌이 확 꺼지겠죠. 동생과 눈 맞추고 있는 형아. 동생과 눈 맞추고 있는 누나. 자, 11번째 팁입니다. 독특한 구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 어떤가요? 누나와 동생이 서로 마주보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 눈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요 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벌. 이 벌을 찍은 거죠. 이거 어떻게 찍은 거냐면 이 셀카 모드로 찍는데 이 땅에 민들레가 이렇게 펴 있어서 민들레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웽 하면서 이 벌이 날라오는 거죠. 그리고 벌이 화면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찰칵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셀카에 민들레와 벌과 제 얼굴이 동시에 찍힌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도 제 눈이 민들레를 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이게 민들레라고 해볼까? 이게 민들레입니다. 그러면 셀카를 이렇게 찍은 거죠. 자, 민들레와 내 얼굴에 한 번에 동시에 잡히게. 그래서 한 번은 초점을 내 얼굴에 맞추기도 하고, 한 번은 초점을 민들레에다가 맞추기도 하면, 아주 다양한 효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워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 위에 3분의 1, 구도 맞췄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 3분의 1에 제 눈이 오게끔 맞춘 겁니다. 자, 12번째 팁. 감동과 여운이 있는 사진을 찍어보자. 선생님들 어떤 그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약속, 손가락을 다 걸고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피곤하다고 이 병에다가 약을 막 담아서 줘요. 무슨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저는 막 까먹고 귀찮은데, 근데 하도 자꾸 이걸 인증샷을 찍어보내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강의하러 딱 갔다가 이걸 먹었다는 인증샷을 여기 자동차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저 학교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구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3등분선 구도도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더니 집사람이 이제 감동을 받더라. 자, 벚꽃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우리 두 아이들. 자, 이거 되게 여운이 있죠. 아까도 보신 사진이지만 생략 효과가 이렇게 여운을 주는 효과입니다. 자, 13번째 팁. 순간 포착. 일상을 예술로 만들자. 제가 아침에 연구실로 이제 출근하려고 차를 탔는데 때마침 아이들도 학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날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빨간 우산, 파란 우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윈도우를 싹 내리고 나서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찍자마자 우리 아들은 얼른 가버리고요. 우리 딸은 끝까지 아빠와 눈 맞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딸이 더 예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이거는 일상을 포착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아기를 어부바하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키득키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셀카 모드로 찍은 우리 아기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의 포인트는 우리 아기 얼굴, 눈빛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렇게 찍었을 때는 제 얼굴 표정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구도 잘 보세요. 자, 이거 아까 보셨지만 역시 포인트, 행복한 우리 딸의 미소, 그리고 제 눈빛. 자, 집에서 공부하다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이 구도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책장 요게 3분의 1 선을 맞춘 거죠. 자, 여기는 구도를 다 비껴나가겠습니다. 이 세 인물을. 왜 그랬을까요? 모두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인공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낙지. 요게 포인트예요. 밑에 3분의 1선. 그리고 인물을 저 뒤로 보냈잖아요. 인물의 이걸 포커스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초점을 두니까 뒤에가 이렇게 뿌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더 고상한 느낌으로 인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가끔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상차림이 너무 예쁘면 위에서 이렇게 찍기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앞에 인물을 배경으로 두고 음식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음식물에 초점을 두고 뒤에 사람 배경을 찍으면 뒤에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초점은 앞에 있지만 주인공은 마치 이 인물인 것처럼 사진이 되는 거죠. 여기 왼쪽 3분의 1선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와 아들.
자, 이거는 이제 아래 3분의 1선에 정확하게 포인트 없이 우리 네 식구를 배치했잖아요.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카페에 가끔 가면 서로 자기 스마트폰 하느라고 저희 집 일상이에요. 그냥 각자 뭐 엄마는 카톡, 뭐 얘는 유튜브 보고 있네요. 이러면서 서로 대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이게 하도 신기해서 예, 그래서 제가 살짝 화장실 갔다 오다가 찍은 사진이죠. 위에는 여백입니다. 네, 이런 사진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지금 포인트에, 아이고, 넘어갔네요. 요게, 요 100점이 요 포인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받아온 100점인데 너무 행복해 하니까 요걸 좀 살려주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14번째 팁. 때로는 정리정돈이 안 된 사진도 그게 더 멋있을 때도 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근데 이날 출장을 갔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출장을 갔던 우리 행복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저 모르게 깜짝 이벤트로 점심 먹고 저기 옆에 있는 그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사온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는 제가 사고 우리 연구원들이 사준 케이크를 가지고 신나게 생일 파티를 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후식을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자체가 되게 감동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순간을 찍었더니 다들 하는 말이 아니 야 이렇게 막 먹다가 찍은 사진인데도 되게 사진이 괜찮다 이런 반응을 얻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원근감 표현. 오늘 저의 마지막 팁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강의 현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자, 이건 어떤가요? 원근감은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정도가 소실점이죠. 이런 식으로 맺혀지고요. 이거는 우리 배우이자 우리 가수이신 산울림의 김창완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노래와 강연이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 사진입니다. 이날 얼마나 배꼽 잡고 눈물도 흘리고 했던지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이런 사진 다리 많이 찍으시던데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자, 그러면 여기를 가운데 넣었는데 이렇게 사선이 됐죠. 이쪽으로 찍은 게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사선을 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여기 3등분선에 요걸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사진의 구도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쏠렸잖아요. 왼쪽 3분의 1선 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뭔가 되게 독특한 우리의 시선을 유발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아까 원근감 어떻게 찍은 거라고 했어요? 사진을 거꾸로 땅바닥에 붙여서 올려다 찍는 사진입니다. 원근감. 자, 이 사진은 피아노 잘 못 치지만 막 피아노 치다가 보이면 딱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찍은 거죠. 근데 이 피아노의 이 라인이 원근감을 살려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와 저 뒤에 은은한 그 오후의 햇살이 깃든 안방의 느낌까지 모두 한 번에 살려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레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판문점을 향하고 있는 레일입니다. 원래 판문점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임진각역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위에 구도 맞춰주고 만약 이 끝나는 지점을 제가 편집을 했을까요? 지금은 이 끝나는 이 소실점이 가운데 와서 이 철길의 끝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진을 이렇게 한쪽을 잘라내면 이제 이쪽에 3분의 1선의 구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달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이 사진에선 살아납니다. 잘라내기 전에는 그냥 레일 찍었네. 원근감 살렸네. 이렇게 딱 끝날 메시지가 이렇게 잘라내면 저 끝으로 나도 달려가고 싶다. 왠지 내 마음이 이미 달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살아납니다. 왜냐면 이 구도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원근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활짝 웃는 얼굴이 있는 거죠. 자, KTX 처음 여행한 우리 막내 애기 사진인데요. 어떻게 원근감이 사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일일이 선을 긋지 않아도.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의 시선이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트래킹 워크숍 갔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엄지손톱만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는데 그냥 얘를 찍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얘를 배경으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저 뒤에 이런 건물들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살고 분위기도 살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찍은 거냐면 얘를 찍긴 하지만 저 밑에 요 기둥 밑에 저 바닥까지 나오게 한 거예요. 일부러. 이걸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높은 곳에 얘가 매달려 있구나 라는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자,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막 좀 징그럽죠? 네. 원래는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한 번에 구도를 맞춰서 찍을 수는 없고요. 사진을 일단은 좀 이렇게 찍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잘라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 교재를 보면 뿌듯하지 않으세요? 특히 학기말로 갈수록 지금은 상당히 벅찬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를 이렇게 가끔은 찍고 싶잖아요. 그렇죠?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그리고 원근감 있게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찍었겠어요? 이게 책이면 옆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는데 이게 카메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을 때 그때 셔터를 찰칵 눌러주면 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는 꿀팁 15가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순간 포착을 잘 하셔서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